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20만원 재진입이 이제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신한,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여러 이제 정권사에서 셀트리온 관련되는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공통적인 부분들은 회계의 어떤 이제 그 불확실성이 벗어났다. 근데 대부분 이제 목표 주가는 매수를 의견은 이제 매수 의견을 이야기하고 목표 주가는 대부분 지금 25만 원대에 직결돼 있어요. 자, 25만 원대 직결의 함유는 지금 이제 올해 전반적인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반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 양적인 어떤 매출과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질적인 어떤 부분들로 좀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향후 이제 6개월 내 어떤 주가 흐름들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향후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삼성전권은 이제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될 때 이제 리레이팅 관련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의 어떤 경쟁 대비해서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실적들을 진단키트 외에 지금 이제 그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에서 나와 주느냐에 따라서 기관들의 어떤 비율과 바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전반에서 이제 바닥의 어떤 시그널을 최근에 어떤 시장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만 이 먼저 이제 바닥에 도달했던 바이오주들의 어떤 반등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3월달, 4월달 뭐 다음 달에 이제 학회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점진적인 어떤 변화를 계속 이제 좀 보여주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SK증권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벗었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간에 이제 감리 결과로 나왔던 지금 이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재무제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운데도 뭐그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뭐 일부분 반영했다든지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 그 부분들에 이제 가장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올해 셀트리온의 어떤 매출 전망을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좀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30만 원대에서 25만 원 여기도 좀 하향 조정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참 이게 아쉬운 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추가 계약을 신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빼버렸는데 이 어떤 이제 기대감이 이제 사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관련되는 변이가 이제 주종이다 보니까 일부 이제 뭐 매출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목표 주가의 어떤 부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만 좀 사실 좀 받쳐줬으면 이 정도까지 이제 하향 조정은 좀 안 냈을 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최종 종결되면서 그간의 어떤 리스크, 특히 이제 뭐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럴 일까지는 없을 겁니다. 해도 이제 굉장히 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셨던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근원적인 부분이 없어졌고 이번 주에 이제 정선위에서 이제 제재금 부과 관련되는 부분 최대 뭐 20% 부과인데 이게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례를 보면 한 수십억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게는 뭐 그거보다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이번 주에 정선이 발표가 나면 좀 더 이제 탄력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하나증권 올해 매출액 전망을 작년보다 26.4% 2조 한 중반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매출단에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반기에 이제 5,758억 정도 매출 발생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 좀 높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 확대 이 두 가지 부분을 주로 이제 하나증권이 중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다 어떤 기관들하고 좀 비교 다른데 미국 시장이 좀 중심인 부분 이게 어떻게 좀 펼쳐져 나가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제
연말에 이제 다케다로부터 이제 다케다가 이제 뭔가 좀 구조조정하면서 중점 두고 있는 부분 말고 이제 좀 자산 매각을 할 때 이제 셀트리온하고 거의 3천억대의 그 아시아 태평양의 18개 품목의 권리를 인수를 받았거든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창사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규모의 어떤 인수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효과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이제 꾸준히 이제 반영될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나타날 수 있는데, 신신제약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이 제품 공급 계약 조인식을 이제 가졌죠. 어제 가졌던 어떤 부분인데, 향후 3년간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하이투벤이라든지 뭐 알보칠, 가네진, 예, 저는 하이투벤만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 뭐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하고 11개 제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이제 부여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뭐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이제 당뇨병 치료제 내시나액트 관련된 허가권을 또 이제 이전받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매출 성장이 계속 이제 된다는 부분들 자체도 셀트리온 그룹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죠. 기존의 바이오의 어떤 중심됐던 부분과 케미칼을 합해야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매출 캐파가 증가되고, 향후에 이제 좀 더 많은 M&A가 현금의 어떤 누적으로 가능할 부분이 이제 셀트리온의 미래라 보시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아침에 이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별도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이 아니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합해서 작년도에 한 1조 한 6천억대 정도의 현금성 자산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이제 영업 활동을 이제 작년도에 상당히 했는데, 이제 그 헬스케어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이렇게 원활하지 못했는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2020년도에 대비해서 2021년도에 훨씬 더 많은 부분과 투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셀트리온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투자비보다는 이제 현금 활동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훨씬 좀 많은, 그러다 보니까 누적적으로 현금 자산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5천억대 가까이 늘어났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현금 자산이 1조를 넘긴 것은 처음이죠. 셀트리온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졌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어떤 확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8천억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들어왔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돈 가지고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공장하고 이제 R&D 센터 설립에 추진, 여기에 한 5천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요 빼면 한 1조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향후에 지금 이제 그 합병 관련되는 이슈에서 지금 이제 5일 정도 되어야 이제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니까 그것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죠. 빨리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건데, 이 3사 합병지 이사회 개최는 이 자본시작법 시행령 176조에 따라서 7월 이후에는 좀 가능한데, 이때 이제 그 확보되어 있는 자금 부분들이, 주주들의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어야 사실은 합병 이슈 관련되는 부분이 본격화하니까 이 자금으로는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 가진금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뭐 한 수백억 정도 되니까 지금 있는 여력으로는 충분히 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18만 8천 원대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면 지금 5일선에서 견조한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전 같으면 이제 올라오면 뭐 거래량이 늘면 이제 양봉일 때 두드린다든지, 현물에서 뭐 매수를 하더라도 공매도에서 확 올려가지고 이제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제 5일선을 좀 지지를 하는 밑꼬리를 보여주면서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을 매도했는데, 기관들이 지금 계속 이제 2월 말부터
수급의 변화를 좀 주도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개인들은 어제 오늘 좀 매도를 했는데 요 어떤 19만 원대 라인들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단기적으로 가장 좀 중요하죠. 그래서 돌파의 모습에서 거래량이 실리는 어떤 흐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 이제 5일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밴딩 그 태그를 하고 있는 이 라인, 그래서 한 18만 원대 어떤 지지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림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인 20만원 20만원이 넘으면 이제 기관들의 어떤 올해 목표가라고 대부분 보고 있는 25만원대의 흐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어떤 이제 셀트리온 그 흐름에서 뭐 가장 중요한 어떤 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만원대의 어떤 안착이 되어서 이후에 어떤 반응들은 이제 합병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램시마라든지 유플라이마의 어떤 선전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기대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은 경쟁이 심화된다 이런 걸로 아예 가치평가 자체가 거의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그 캐시카우 관련되는 쓰리마가 잘 좀 되고 램시마와 유플라이마가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의 어떤 밸류에이션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만 원대 안착이 얼마만큼 빠르게 조금 이제 진행되느냐, 19만 원대를 넘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그 차트 흐름 보실 때 가장 중점 포인트로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